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전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2일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권영세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했으며 대북 인도적 협력은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워드 상원의원은 북한의 상황, 한반도 문제 등 다방면에 대한 관심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대북 정책 추진에 있어 한미 양국 간 공동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8일 경남대학교는 극동문제연구소 설립 50주년과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33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새 정부 대외정책 방향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김기웅 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가 밝힌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정치, 안보, 경제 조치들을 동시적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남북 대화, 남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 군사적 대결 관계 등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이뤄 북한이 더 이상 핵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해 비핵화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DMZ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흐른다면 첼로와 하모니카 연주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PLG 페스티벌 예술감독과 함께한 오늘 통일 왓쌈은 평화와 생명을 노래하는 음악 이야기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에이, 통일을 왜 해? 통일에 대한 물음표를 느낌표로 시원하게 바꿔주는 프로그램! 통일 왔어! 통일 왔어! 왓쌈! 반갑습니다. 왓쌈! 네. 여러분들, 왓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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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네. 오늘은 아주 고급진, 고급미가 물씬 풍기는 네. 주제라서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네. 조금 약간 의심이 되고 리듬이 안 가거든요. 예, 그렇지만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어떻게 철길 위에서 이렇게 또 공연을 하죠? 와, 아니 철길 위에서 저렇게 공연하는 건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네. 저게 다 군사 지역인 건가? 오, 와. 영화 같아. 오, 이거 라흐마니노프 노래 아니에요? 라흐마니노프. 예. 맞아요? 전주곡. 맞아요? 예. 저희 써있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당황했어요. 와. 네. 듣자마자 바로 땅 하면서 알았어요. 역시. 안 받을 알았거든요. 역시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써있는데. 피아노 이 선율이 사실은 저희가 뭐 클래식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이 마음으로 음악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네요. 맞아요. 게다가 그 배경이 저렇게 파도가 치니까 저 파도랑 음악의 선율이랑 너무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조금 색다르시죠? 예. 네. 바로 오늘의 게스트와 함께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피아니스트 임미정 예술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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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LG 페스티벌 예술감독 임미정입니다. 피아니스트이시죠? 예술 감독님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너무 멋지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바닷가에서. 네네. 네. 아까 저희가 영상으로 봤던 그 공연들은 어떤 공연입니까? 저희가 PLG 페스티벌은 그 강원도의 5개 접경 지역에 네네. 이제 역사적인 장소에 이제 현장에 가서 음악회 네. 하는 건데 명파해변은 그 2년 전에는 못 들어갔던 해변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철조망이 제거돼서 제가 피아노를 가지고 들어가서 오. 연주를 한 거죠. 아. 가장 북쪽에 있죠. 네네. 다영 씨 DMZ 네. 가보신 적 없으시죠? 없죠. 두 분은 아직은 없죠, DMZ 안 아직은. 가보신 거예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너무 가보고 싶어요. 맞아요, 가보고 싶어요. 예. 근데 DMZ가 어때요? 글쎄요. 예. 그 저희 페스티벌이 이제 평화와 생명의 예. 지대라고 PLG잖아요. PLG. 그러니까 우리가 DMZ 하면은 굉장히 무섭고 전쟁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무장지대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그 저희가 강원도에 5개 접경 지역 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 5개 공간을 실제로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제 자연이 무성한. 가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요, 네. 진짜로. 영상에서도 그런 거 너무 멋있었어요. 네. 예. 이제 그런 지역들이 우리한테 미래에는 생명과 평화의 지대로 이제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DMZ 곳곳에서 콘서트를 열게 되고 네. 그게 이제 PLG 페스티벌이 됐습니다. PLG 페스티벌. PLG. 예. PLG는 가영 씨 뭐라고 네. 하셨습니까? PLG요? 예. 네? PLG. 예. 소개해 주시죠. 플리즈. 해주실래요, 제발? 예. 자, 그래서 우리 감독님께서 제가 귀가 빨개지셨어요. 예, 감독님께서 좀 그래서 아실 것 같은데 네. 그 Peace and Life 존의 아, 약자예요. 멋있죠? 네, 당연하죠. PS. Peace 라이브 and 존. Life Zone. 네, 맞습니다. 지금 래퍼가 되셨어요, 왜? 예. 공연을 생각을 하신다는 게 사실 평소에 좀 어떤 남북에 대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하신 편이셨을까요? 이제 제 고등학교 때 그 KBS 오케스트라랑 협연을 하러 KBS 방송국에 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이상가족 찾기 알죠. 어떻게 하세요? 그 방송국에서 가장 긴 생방송을 한 시간이 아, 기억나요. 맞습니다. 국제시장이나 영화를 통해서 또 아, 네네네, 맞아요. 아, 역시. 아, 네. 영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얘기를 여기 나왔는데 안 했는데. 시공이라는 영화에서 출연했었습니다. 아, 정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찾아볼게요. 예, 아니 찾아보지 마시죠. 찾아보지 마시죠. 놀라십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아무튼 제가 거기 갔는데 그때 이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이상가족들이 뭐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울고 그러시는 게 너무 네. 이상했고 네. 그래서 고등학생 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뇌리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그런 거를 잘 별로 인지를 못했는데 네네. 남북 가곡 음악회에 반주를 했다가 네네. 그래서 이제 김순란 선생님 곡 같은 네. 거를 피아노로 치다가 이제 이 곡이 또 뭐 어떻게 북한에 전해지고 초대도 왔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가 내가 피아노로 뭐 베이토벤, 모차르트 이런 순수 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하지만 제 에너지의 몇 프로는 꼭 이런 좀 평화를 위해 쓰고 싶다라는 소망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PLG 페스티벌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DMZ에서 클래식이라는 게 네. 진짜 영상을 보면서 네. 정말 이 묘하게 어우러진다. 네, 이렇게 맞아요. 찡한 그런 마음도 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연주 내용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예술 감독이니까 어떤 곡이 그 장소에서 연주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장소에 어울리는 악기군, 피아노가 아까 바닷가에서는 네. 바닷가에 그냥 피아노가 있다는 것 자체로 스토리가 네. 만들어지고 파도와 철조망도 함께. 있고 맞아요. 이제 그 이런 감독님의 이 연주하시는 모습이 감사합니다. 너무 값지시고.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그림을 이제 먼저 제가 그리고 그다음에 연주자들께 그 장소에 적합한 곡들을 이제 선곡을 부탁드리죠. 또 작년에는 저희가 특별하게 네. 그 피아노계에서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이 굉장히 커요. 아니 음악계에서는. 근데 거기 1등, 2등 입상자인 조나탄 프로네라고 무카와 게이고 연주자가 와서 참여를 해준 거예요. 이런 음악회에 와서 한번 참여를 한다면 굉장히 음악 팬들에게 파급력이 있겠죠. 너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올해는 첼로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음악 좋은 연주자들을 네네. 모셔서 좀 알리는 거.
이제 이런 다양한 공간을 준비를 하죠. 네. 올해는 이 첼로로 그 정하신 좀 이유가 있을까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이 매년 악기군이 바뀌어요. 네. 작년엔 피아노, 올해는 첼로. 네. 네. 모르셨어요, 가연 씨?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이 그렇게 계속. 잘 알고 계셨나요? 작년에는 어떤 거였었어요? 작년 악기. 어제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만하세요. 알고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근데 또 이렇게 페스티벌을 직접 본 관객들이 반응이 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궁금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연주회장에 가면 그 연주자의 음악 세계를 감상을 하는 건데 거기에 올 때는 삶을 감상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공연. 네. 네. 왜 그러냐면 음악이 거기서 퍼지는데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그런 새소리랑 같이 듣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음악에 그 마지막 소리 냈는데 조용해야 되는데 새들이 계속 오는 게 아주 형언할 수 없는 느낌이 있고 또 이런 거예요. 클래식 음악이 보통은 뭐 알아야 감상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저희의 음악회는 낮에는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이 그 이장님이 한꺼번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왔던 적도 많은데 그런 할머니들과 이제 클래식 마니아도 네. 섞여서 다 듣는데요. 석양이 지는 그런 데 앉아서 바람이 불고 이런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때는 그거는 뭐 그 음악을 알고 모르고 간에 굉장히 감동을 스스로 느껴요. 네. 듣기만 해도 진짜 감성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힐링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쩐지 좀 공연 한 편을 본 것 같은 또 뭔가 또 쫙 그려지면서 네. 또 설레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갈 거예요? 네? 갈 거냐고요? 보게 되면 안 가실 거예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예. 통일 맞쌈 가야죠. 고객님, 저 준비해 주세요. 네. 예, 통일 아싸미 가야 됩니다. 네, 네. 올해 남은 공연도 정말 평화롭게 또 멋지게 마치시길 저희도 바라면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겠죠? 네. 통일 아싸 더 꿈이 신나는 통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국립통일교육원은 8월 방학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통일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남북한 접경 지역 현장 답사를 하는데요. 파주 일정 참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북의 통일을 현장에서 만납니다.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통일 여행 지금 떠나봅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남북산림협력센터.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진행하는 통일체험교육 참가자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교육은 남북한 접경지대인 파주와 철원, 고성을 1박 2일로 다니는 일정인데요. 통일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다른 대학생들 대상 강의식 교육들도 많은데요. 직접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교육을 통해서 통일 감수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파주는 북한과 기후 조건이 비슷한 데다 개성, 평양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습니다. 남북산림협력센터가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 딱 좋은 위치죠. 저희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는 연 한 200만 본 정도의 묘목을 기르고 있고요. 종자부터 시작해서 그 묘목을 길러서 산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길러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이어진 한반도 산림생태계. 남북한을 분리해서 볼 수 없기에 산림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북한산림 황폐화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아셔야지 그 남북산림협력이 왜 필요한지를 더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2018년도 기준 조사를 했더니 북한 산림 중 약 28%, 262만 헥타르가 황폐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262만 헥타라고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오시는 학생이 있으실까요? 감이 잘 안 오죠. 262만 헥타는 서울시 면적의 약 44배나 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남북산림협력센터의 핵심은 바로 이 스마트 양묘장. 이곳에서 한반도 산림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묘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하는 온도랑 습도를 저장을 해놓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 제가 원하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도 열었다 닫았다도 하고 커튼도 쳤다 열었다 그리고 물도 주고. 참가자들이 직접 소나무 모종을 이식하는데요. 저는 그 교목 심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다양한 식물들을 제가 직접 교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이어지는 새로운 도전. 통일 창업 해커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에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을 하는 게 해커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일 한반도를 꿈꾸며 창업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것.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을까요? 북한 교통 및 여행 지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북한 시설의 그런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폐쇄될 게 없고 또 지역 내 교류가 거의 금지돼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고 또 그래서 통일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다 풀리게 될 텐데 북한 사람들도 이런 관광에 대한 욕구를 억눌러 왔었지만 이제 다 자유롭게 되었을 때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더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또 북한 내에서도 휴대폰이 많이 보급이 됐대요.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에게 지도 정보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프로그램 신청할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의견도 많이 듣고자 신청을 했던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해커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코스는 파주의 대표적인 통일 현장, 경의선도로 남북사무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에 가기 위한 출입경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시면 출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북한을 가기 위해서 심사를 받는 출경 심사장입니다. 공항에서 쓰는 출국이라는 말 대신 경계 경자를 써서 출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출경 심사를 마친 사람들은 바로 이 자리에서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갑니다. 이곳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개성이라고 적혀있는 이정표 보이시나요? 네,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쭉 나가면 도라통문이 있습니다. 도라통문에서 군사분계선까지는 우리 남측군의 호송을 받아서 군사분계선에서부터는 북측군의 호송을 받아서 북한 통행검사소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입국, 출국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입경, 출경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부터 남한과 북한이 따로가 아니고 한민족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공간인 것 같아서 저는 여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이 주는 생생함이 있습니다. 관심사가 비슷한 이들과 만나 대화할 때의 즐거움도 있죠. 오늘의 통일 여행이 대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추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